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과 같은 민감한 활동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력과 청력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감각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노안 등 다양한 시력 저하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이는 운전 시 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이 심해지면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심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옆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차선 변경이나 후진 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일수록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안경 도수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야간 운전이 어렵거나 눈부심이 심한 경우에는 밤에는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문제는 단순한 피곤함으로 착각되기 쉬우므로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면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 청력이 조금씩 저하되며 이는 본인이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뒷차의 경적 소리, 보행자의 소리 등을 인지하지 못하면 상황 판단이 늦어지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변 소음을 놓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곧 판단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 청력 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귀에 착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며 사용 중 이상이 있거나 귀지가 막히면 즉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 전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피로,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운전 중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체크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 중 신체 이상을 느끼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무리하게 운전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건강검진을 단순히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자유의 상징일 수 있으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운전은 자유가 아닌 위험으로 변질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력과 청력은 운전의 기본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자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확한 감각 위에 놓인 결과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시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 운전의 필수적인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 시기와 시간대를 조절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간 운전은 고령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도로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가로등의 불빛이 반사되거나 번져서 정확한 사물 인식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빛 번짐 현상은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나 동공이 느리게 반응하는 노안 등의 눈 질환과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밤 운전 중 맞은편 차량 불빛에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리감과 속도감도 왜곡되기 쉬워 사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야간에는 피로도가 더 쉽게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긴장감이 느슨해지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졸음이나 순간적인 의식 저하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야간 운전을 되도록 피하고 가능하면 햇빛이 충분히 있는 낮 시간에만 운전하도록 권장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야간보다 낮 시간의 사고 건수는 많지만 중상 이상의 사고는 오히려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빛에 대한 반응 저하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애물이나 보행자,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을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시각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시간대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햇빛이 충분히 있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신체 리듬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활력이 높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후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지므로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낮이라 해도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날씨에는 차량 조작이 어려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체 반응이 느린 고령자는 되도록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와이퍼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비가 내리는 날은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가족에게 동승을 요청하거나 운전이 익숙한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 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대중교통 노선을 확인하거나 택시, 모범 택시, 동네 복지 차량 등 대체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을 자신감 있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과도한 자존심이나 내가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 어두운 도로, 익숙하지 않은 방향, 이 네 가지 조건이 겹치는 순간은 사고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시간이며 이를 의식하고 피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자의 기본입니다. 결국 낮 시간에만 운전하고 야간에는 가능한 한 운전을 피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고령자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운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언제, 어떤 조건에서 운전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와 외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언제나 최상의 조건에서만 운전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안전 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운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등의 보조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청년층보다 도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공간 감각이나 거리 판단 능력 역시 다소 둔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길 안내 역할을 넘어 실시간 교통정보, 사고 구간, 회피, 경로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평소에 익숙한 길만 다니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교통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정체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비게이션은 신속하게 대체 경로를 안내해주며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급정거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여줍니다. 또한 속도 제한 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경고, 교차로 안내 기능은 운전 중 판단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방향 감각이 약한 고령 운전자라면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선을 도로에 집중한 채로도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선 이동을 줄이고 사고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내비게이션 앱도 많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익숙한 방식으로 운전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차나 후진 시에는 후방 카메라와 센서를 반드시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뒤쪽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여주고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조작을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목이나 허리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카메라와 센서는 눈과 귀처럼 작동하여 장애물 접근 시 소리와 영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조작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라운드 뷰라고 하여 차량 전체를 위해서 본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고령자에게 더욱 유용한 기술입니다. 물론 기술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후방 카메라나 센서가 모든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의 기본적인 관찰 습관과 함께 보조 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과거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백화점, 병원 등 혼잡한 공간에서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후방 주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차량이 오래되어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추가 장착이나 차량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경차나 중고차도 기본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가격보다 안전 기능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포함된 차량은 고령자 운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차량 기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고 조작법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자녀나 손주에게 기능 설명을 듣거나 차량 설명서를 다시 살펴보며 자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에 적응하려는 자세가 안전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의 적극적인 활용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진이나 주차 등 미세한 조작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기술이므로 거부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특권이 아니며 고령자도 자신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운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빠른 판단과 복잡한 조작이 동시에 요구되는 도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대형 교차로, 복잡한 도심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방향, 감각, 주행 기술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노인 운전자 사고의 상당수가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운전자는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가급적 피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속도가 빠르고 차선이 많으며 진입과 진출 시 순간적인 방향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간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고령 운전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약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속도로 운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더욱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 방문이나 여행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도심 교차로나 로터리 역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과 유턴, 직진이 동시에 이뤄지며 신호가 짧고 차량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한눈을 팔거나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변 차량의 속도나 방향, 신호의 순서 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지만 노년기에는 눈의 초점 전환이나 판단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위주로 경로를 설정하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자주 해야 하는 복잡한 경로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단순한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출발 전 미리 지도에서 경로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도중에 복잡한 교차로나 차선 변경이 필요한 구간은 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내비게이션 앱은 쉬운 길 또는 안전 우선 모드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번화가의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배달, 차량, 무단횡단 등이 많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변의 차량과 사람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노년 운전자는 이에 맞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처럼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예약, 장보기, 모임 등의 일정을 이 시간대에 맞추는 습관을 들이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소를 피하려면 운전 자체에 대한 태도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가장 빠른 길, 익숙한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에게 이 길은 불편하지만 더 안전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도 피해야 하며 가급적 주차가 편리하고 조용한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운전자가 돌아서 가더라도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한 뒤 스트레스 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운전이 쉬워진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모두를 보호하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운전 후의 피로감, 두통, 불안감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결국 복잡한 장소, 고속도로, 교차로를 피하는 습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스스로의 건강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꼭 필요한 운전만 하고 위험한 구간은 사전에 회피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는 노년의 운전자는 길 위에서 누구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운전은 속도보다 안전한 도착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현명한 도로 선택이 있습니다. 노후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신의 운전 능력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자기 점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 신경과 판단력은 점차 둔해지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여전히 나는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다. 운전 경력이 수십 년인데 괜찮다는 자만심으로 인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운전 자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운전대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차선 변경이 두렵거나 방향 감각이 자주 흐려지는 경우, 신호 변화에 반응이 늦거나 주차할 때,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방향 지시 등을 깜빡이거나 차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동승자가 불안해하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스스로 점검해야 할 징후입니다. 이런 징후가 반복된다면 운전 중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호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사고 시 피해가 크고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적성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운전 자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운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을 그만둔 후에 도보, 마을버스, 지하철, 택시, 복지 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자가운전보다 오히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리듬을 만들 수 있어 사회적 활동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통약자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교통약자 등록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로 등록되면 복지 택시나 무료 셔틀, 병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을 계속해야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전이 사고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병원에 누워 있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독립성과 삶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능력을 자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변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이웃, 의료진이 운전을 말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예측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 판단력과 집중력의 종합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모든 요소가 점차 감소할 수 있기에 정기적인 자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자기 운전 능력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운전 능력에 대한 비공식 테스트를 자녀와 함께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마트에 다녀오는 동안 동승자에게서 받은 피드백이 불안하거나 위험 요소가 지적된다면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운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중하게 유지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자기 점검과 결단이야말로 노년기의 지혜이며 그것이 진정한 현명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